네, 마지막 챕터에서는 딥러닝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딥러닝과 관련된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실제 이미지를 분류해보는 실험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딥러닝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툴을 이용해서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고, 웹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딥러닝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딥러닝이라는 구조, 그러니까 심층신경망은 1900년 중반대에 이미 나왔던 알고리즘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알고리즘은 나왔지만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하드웨어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게 기반이 돼서 최근에 예전에 밝혀내지 못했던 내용 혹은 그 이상의 실험까지 돌릴 수가 있게 되면서 최근에 알파고든 스타크래프트든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딥러닝은 사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람의 뇌신경을 모방한 구조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뇌에는 뉴런을 이어주는 시냅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뉴런과 뉴런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뉴런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구조를 따라서 만든 것이 바로 요 신경망입니다. 보시다시피 요 하나하나의 동그라미들이 뉴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뉴런과 뉴런을 이어주는 것들이 바로 시냅스입니다. 이 뉴런은 보시다시피 인풋단에서 있는 모든 인풋 노드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드들 중에서 어떤 것이 과연 여기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 결과에서 맨 마지막 오른쪽 편에 최종 매칭이 되게 되는데, 이 앞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에 대한 정답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많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각각의 뉴런들, 이 노드들은 점점 높은 성능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머신러닝은 딥러닝을 포함하고 있는 상위 개념입니다. 머신러닝은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인풋을 분류하기 위한 특징을 추출해내는 단계를 1차적으로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단계를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류해내는 것이죠. 반면에 딥러닝은 사람의 뇌와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풋이 들어왔을 때 특징을 추출하는 것과 분류하는 것이 하나의 아키텍처 안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단일 프로세스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 사용할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은 mlist라고 불리는 데이터셋인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사람이 손으로 쓴 글씨,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영상에 대한 기초를 살펴봤듯이 요 하나하나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6번이라는 이미지 하나는 28 곱하기 28개, 총 576개의 픽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컬러는 아니고요, 흑백 이미지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사이트에 방문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요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트레인과 테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자동 출결 시스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었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필요했는데 그걸 우리가 트레인 이미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레인 이미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답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딥러닝 아키텍처에서 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추는지를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아래쪽에서는 이제 테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테스트는 사실 요 라벨 정보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목적은 테스트, 새로운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인풋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추천해주는 모델링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라벨 정보를 주는 이유는 트레이닝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학습은 이미 답을 알고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테스트는 트레이닝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셋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답을 미리 마련을 해놓고 우리가 생성해낸 AI 모델에 테스트를 적용했을 때 그때도 성능이 좋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라벨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 4개가 주어져 있고요. 이 데이터셋 안에는 아까 살펴봤던 이러한 숫자들로 이루어진 영상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딥러닝 아키텍처를 활용하기 위해서 콜앱이란 걸 활용을 해볼 겁니다. 콜앱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툴인데요. 콜라보레이터리라는 것을 줄여서 콜앱이라고 간단히 줄여서 씁니다. 브라우저에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하거나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한 것과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 구성이 필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GPU가 없다 하더라도 콜앱에서 제공하는 무료 GPU를 이용해서 성능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결과는 여러 사람들과 편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콜앱으로 연동이 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앱리스트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합니다. 이 텐서플로우라는 것은 기본 딥러닝에서 제공되는 딥러닝을 위해 제작된 라이브러리입니다. 요 텐서플로우 안에서 동작하는 게 바로 케라스라는 게 있는데요. 텐서플로우는 좀 어렵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케라스는 좀 쉽게 유저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활용성에서는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좀 더 편한 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텐서플로우 위에 얹혀져 있는 케라스를 이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파이프라인별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영어로 보이시는 분들은 위쪽에서 랭귀지를 눌러서 한국어로 변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요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에서 보이시겠지만 케라스라는 그 텐서플로우 위에 올려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앱리스트에서 신경망 실험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입력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제가 사이트를 보여드렸었는데요. 굳이 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자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텐서플로우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셨던 4가지 파일들을 알아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학습을 하는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학습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슈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나누기 255를 해줍니다. 아까 이미지에 대한 설명에서 이전에 살펴봤던 이미지에 대한 설명에서 각각의 픽셀 값들은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갖는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이걸
조금 고급지게 얘기하자면 unsigned integer라는 형태를 띠고 있고 8비트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정수형 0, 1, 2, 3 이러한 정수형의 값을 선택하기보다는 255를 나눠줌으로써 값이 0부터 1 사이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정수가 float, 그러니까 실수형으로 바뀌는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을 시킬 때 배치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데이터의 수가 매우 많다면 이 데이터를 한 번에 넣는 것보다 분할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치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이밸류에이션 파이프라인을 빌딩하게 됩니다. 구축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샘플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후에 그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테스트를 가지고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모델을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단계 모델 생성 및 학습 단계입니다. 테스트를 배제하고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공신경망을.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레이어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 레이어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액티베이션 펑션이란 걸 이용을 해서 비선형성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플래튼을 이용해서 2차원의 이미지를 1차원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주어진 데이터를 분류하는 실험을 실제로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우리 아까 왔었던 페이지로 돌아왔고요. 이 부분들을 실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단에 구글 콜랩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사이트에 들어오셨는데 사이트 상단에 저는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콜앱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구글 메일만 있으면 이렇게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로그인을 강제하도록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로그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그인이 됐다는 가정하에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주피터 노트북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각각의 코드들이 이렇게 각각의 셀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어쨌든 주어진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보자는 거니까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과 마찬가지로 컨트롤 엔터를 쳐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요. 여기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별표 대신 이렇게 뭔가 돌아가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실행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TensorFlow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MNIST라는 데이터셋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임포트 시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로드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닝과 테스트가 필요하죠.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서 다운로드 되었고요. 준비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자, 노멀라이제이션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마찬가지로 드렸던 것과 같이 주어진 이미지가 정수형으로 되어 있는 걸 실수형으로 바꿔줍니다. 자, 요거를 실행을 시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드해서 이밸류에이션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실제로 한번 생성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각각의 레이어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각 레이어별로 이 파라미터가 설정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피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피팅을 한다는 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완료한 후에 테스트에 대해서 피팅을 통해서 결과를 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자,
에포크라는 것은 이제 어떤 반복 횟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앞선 딥러닝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계속해서 그 노드들 혹은 뉴런들을 업데이트해가는 과정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실험이 끝났네요. 자, 이 끝난 실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로스보다는 우리한테 친숙한 어큐레이시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큐레이시. 자, 어큐레이시라는 건 뭐냐? 자, 엠리스트는 0번부터 9번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즉 0은 0으로 맞추고 1은 1로 맞추는 것이 석세스가 될 텐데요. 성공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0.9052로 시작했다는 것은 대략 90.5% 정도의 성공률을 보였는데, 얘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업데이트 되면서 결국 최후에는 98.34%까지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닝은 당연히 잘 나올 텐데 테스트는 어땠을까? 테스트를 살펴봐야겠죠? 요게 바로 테스트와 관련된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어큐레이시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네요. 자, 신기하게도 트레이닝보다 테스트가 맨 처음에 했을 때도 성능이 되게 좋았네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6번의 에포크, 그러니까 6번의 반복 실험에서 97.65%까지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사할 수 있는 건 시작은 랜덤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맨 나중을 봤을 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학습이 테스트보다 좋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